박윤종 동학 박사, 환영의 박사님. 시작하겠습니다. 뭐 공부를 한다는 거는 뭐 우리 논어 천머리에 하기 싫었으면 불여결호와 뭐든지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것은 인간에 있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늦게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어려운데 시작이 반이니까 오늘만 나오셔도 우선 반은 하신 겁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열심히 노력하기에 따라서 이제 50%는 달성한 거니까. 먼저 논어를 한 논어 시간인데요. 논어 제12편 안연이 인에 대해서 물었고 그러한 첫 귀절이 그래서 이게 안연편인데요. 안연편이지만 안연에 관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공자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많이 한 부분이긴 하지만 안연만을 함께 대화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공자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하는 그 내용이고 또 유교에 있어서 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변에 필수라고 하는 숫자를 써서 인간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문제. 그래서 사람인변에다가 필수품 할 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꼭 알아야 할, 또 지켜야 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뜻에서 숫자를 이렇게 쳐서 글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라고 하면 우선 부모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이제 나라에는 이제 지도자와 보좌하는 사람 관계, 옛날 말로 하면 근신 관계, 그 다음에 친구 간에는 신의, 그 다음에 노소 관계나 상하 관계는 질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 필수적인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내세는 별로 이렇게 강조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하고는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독교도 역시 부모에 대한 또는 나라에 대한 이런 거는 뭐 똑같은 일이죠. 그런 면에서 불교에서도 역시 부모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어떠한 종교에서도 가장 인간으로서 필수적인 부분 이것만이 강조된 것이 사실. 그래서 어느 종교하고도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충돌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이 유교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종교를 용납을 하지 않고 또 불교에서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유교는 어떠한 종교와도 충돌하지 않는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해석을 우선 했습니다. 그 유교에는 이제 가르침이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사서하고 오경이 기본으로 이제 가르침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서 중에 이제 논어가 논어, 맹자, 대학중용. 그리고 이제 여기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들 뭐 번역된 게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읽으면 되는데 옛날에 하던 식으로 이제 성독도 하고 글자도 익히고 하는데 한자는 우리가 한자를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휘를 그 전에 쓰던 어휘 단어들을 지금은 별로 안 쓰고 그만큼 폭이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죽을 사자, 말씀 어자, 사어가 많이 속출하고 있죠. 그래서 사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옛날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안 쓰는데. 예를 들어서 참소라고 하면은 참소가 뭐냐? 이게 참소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한자가 사실은 이제 원래 주인은 동이족이 만들었던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고 한 것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썼기 때문에 말하자면 변형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중국 글자가 됐는데 사실은 원주인은 동이족이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자의 그 생각 사상은 역시 인간의 본성이 착한 어진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인을 실천하는 사람의 인격체로서 인격의 기본이 군자라는 겁니다. 군자. 그러니까 유교가 중요시하는 것은 기본 인격을 갖추는 것을 제일 중요시하는 거죠. 사람이면 사람다운 그 인격의 기본이 바로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했던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논어 안에는 100회 이상 등장하는 말씀이 군자라는 말씀하고 어지림자, 인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인을 갖춘 사람이 바로 군자다. 군자는 인격체로서의 개념이고 그 인격체가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 마음씨가 바로 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 이제 사마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사마우가 인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 그 다음에 군자에 대해서도 물었고요. 사마우라는 제자가. 그리고 이제 사마우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형제가 없다. 자기 혼자 독신이기 때문에 그 형제가 다 있는데 나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탄을 하니까, 그 걱정을 하니까 그 동문수화가라는 자하라고 하는 그 화구가 공자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럴 필요 없다. 그럴 근심할 필요 없다. 공경하여
실수함이 없고 사람을 사람과 더불어 만남에 공손하고 예절이 갖춰지면 이 세상 사람이 모두가 서로 그렇게 만나면 모두가 형제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군자가 어찌 형제가 없음을 근심하겠느냐. 근심우환. 우환이라는 말, 한자는 이 중심이라고 할 때 가운데 중자가 하나이면은 그게 가운데 중심이 딱 잡혀있는 충성 중자고요. 중심이 잡혀있는 시가 둘이다 이거예요. 중심이 둘인 것은 이건 근심 환자예요. 환. 그래서 환란, 우환 이런 말씀을 씁니다. 이 환란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요. 우환이라는 말은 뭐 집에 우환이 있다 하면 뭐 건강에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 그런 우환으로밖에 쓰이지 않아요. 근데 원래는 걱정거리, 살아가면서 걱정거리를 우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거리라고 하면 이제 우환이라고 하는 말은 유교 경전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우환이라는 글은 누가 우환을 했느냐면 성인이 후세의 인류를 위해서 걱정한 그러한 의식, 그래서 우환의식이라고 하는 우환에 대한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환이라는 말이 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환 이렇게 얘기하고 하환호 무형제 야리오 이렇게 해서 형제 없는 걸 근심하겠느냐 어찌 근심하겠느냐 또 모두가 사랑으로 만나고 또 경건하게 서로 만나야 하고 그러면 사해지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 사람이라는 얘기,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개형제양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군자로서 여기서도 군자가 계속 나오는 군자로서 하환호 무형제 뭐 형제 없는 게 걱정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해가 동포요 사해가 형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부분 그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0쪽에 5장 첫째 줄을 지난 시간에 한 것을 기억을 더듬으면서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성독을 하겠습니다. 예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마우 우알 시작. 사마우 우알 인계유 형제 오늘 아동무로다 잘 사는 문지의로니 사생이 유명이요 부귀 제천이라 보라 군자 경이 무실하며 여인오이유계년 사해진의 개형제라니 군자한호 무형제야리요. 그 다음에 오늘 지도나갈 부분 6장 자장이라고 하는 제자가 문명한데 물을문 밝을명 명에 대해서 물었다. 명은 밝음에 대해서 물었는데 밝음은 현명하다 할 때도 명자고요. 머리가 명석하다 할 때도 명자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 명이라는 말은 현명한 어떤 것이 현명한이고 어떤 것이 밝은 것입니까? 밝음에 대해서 밝음에 대해서 물은데 자활 공자님 말씀이 말하기를 침륜지 참. 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스며들 침자예요. 스며들다, 물이 스며들다. 그 스며들다의 물수가 삼수건이 이제 물에 관련되니까 그런데 오른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번 풀어보면요. 요거는 이제 손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손. 요 다음에 요거는 반공간, 공간 안에서 안의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자도 여기 이것도 또 손이에요. 손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밖이나 공간 안이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침노할 때 침략할 때도 이렇게 사람인들이 침자를 쓰거든요. 침략하다는 때 침자.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손으로 더듬어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물이 그렇게 손이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옆에 누르면 소리 안 나. 이제 그래서 물이 스며들 침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윤택할 윤자인데 윤자도 이제 물수변에서 했어요. 물이 이렇게 윤자는 오른쪽에 윤자는 물뿐이 아니라 모든 게 불어날 윤자예요. 그래서 한 달이 더 붙어서 불어났다. 1년에 한 달이 더 붙어서 불어난 것을 윤달이라고 할 때 그 윤자가 바로 이게 문문안에다가 구슬옥자를 쓴 자예요. 그래서 물도 이렇게 물기가 있어야 윤기가 나잖아요. 물이 없으면 메말라서 좋아하니까 물기가 있어야 그 윤기가 난다. 윤기가 난다 할 때 윤이 바로 이 윤자예요. 침륜의 참은 말씀은 변해. 그러니까 참소하는 말, 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요즘처럼 얘기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남을 음해하는 이런 것이 참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왕이나 또는 지도자들한테 거짓 정보를 가지고 말하자면 음해해서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러면 그게 이제 참소하는 참자예요. 참소하는.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4대 사화 보면 대개 그 참소가 들어가가지고 참원이 들어가서 왕이 경로를 한다거나 반대파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화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참소할 참소하는 말. 그 소자는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자가 이거는 하소연 할 때 소자예요. 하소연 할 때. 그 부수지소, 침륜지 참과 부수지소.
불행원이면 이런 얘기. 부수지소라면 부수라고 하는 얘기는 이 부자는 피부과 할 때 우리가 피부할 때 부자예요. 피부 살갗 부자죠. 그 다음에 숫자는 받을 숫자고요. 그러니까 감수성 느껴서 받을 때 감수성 하면 숫자를 이 숫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수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로 느끼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피부로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아주 실감나게 받아들여지는 피부 부수지소. 소도 역시 아까 참소라고 해서 같이 쓰는 글자인데 하소연 하는데 하소연 한풀이를 하는 거죠. 한풀이를. 자기를 한풀이에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면서 자기가 옳고 또 자기가 저하다는 것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감나는 피부로 느껴지는 실감나는 그 하소연. 다른 사람을 헐뜯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하는 것이 그게 소자예요.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자면 근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퍼져서 나가는 것. 물이 침수하듯이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드는 그 참원과 피부로 느껴지는 그러한 하소연들이 불행원이면 그것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면 가위 명야 의이라. 그러니까 이건 다 어둡고 남을 음해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늘져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것이 밝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밝은 부분, 이것이 없는 게 밝은 거다. 밝은 사회다. 거짓말이라든가 가짜뉴스라든가 남을 음해하는 소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언짢은 이건 어조사니까 하나의 종결 어미니까요. 불행원이면 가위 명야 야이의도 이게 의는 이제 뿐이다. 말이을자 이게 몸기자가 아니고요. 말이을자 말리을자에다가 어조사 의자를 하면 뭐 뿐이야다, 뿐이다 이런 뜻이 돼요. 우리가 말을 밖으로 말하면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야는 종결음이에요. 라고 할 뿐이다. 가위는 이룰 수 있다. 밝음이라고 이룰 수 있을 뿐이다. 밝음이라고 이룰 수 있을 그러한 뿐이다. 그러니까 그것만이면 말하자면 친윤지참과 부수지소만 이 세상에 말하자면 유행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밝은 사회요 현명한 세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장이 되묻는 말이 바로 친윤지참과 부수지소가 이게 줄근 거는 이제 주격조사예요. 주격토시. 지금 안 쓰는 거죠. 지금은 가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맹자 하면은 주격토시를 쓰면 맹재. 또 자활이라고 안 하고 옛날에는 재활 이렇게 해서 재활.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무시하고 군자 뭐 경의무실 이렇게 할 때 자자 밑에로 내려근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는데 이자죠. 이자 모음 이자만 쓴 것이 그 주격토시인데 그것이
없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수지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침륜지참과 부수지소가 불행이면 그냥 공자 가르친 말씀 그대로 그냥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가위 원야이의이라. 그 앞에는 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앞에는 명이라고 했어요. 명. 여기는 원자를 썼거든요. 원자네, 원자. 근데 그러니까 왜 그게 거기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멀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명의 반대말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명은 이제 밝고 이제 아주 가깝게 이렇게 가까운 것이 밝은 거니까 이제 이 원자를 그 남을 헐뜯거나 이렇게 해서 가까운 것이 가려지지 않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것이 가깝지 않은 게 모르는 거니까 먼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것이 가려지지 아니한 멀리까지 그것이 밝게 비치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다위 원야 이의니라. 이건 자장이 다시 물은 게 아니고 공자께서 다시 그걸 다시 반복해서 가위 명야 이의라 해놓고 다시 설명하신 거예요. 그 침륜지참과 부수지소가 행하지 않았지만하면 이것이 가까운 것이 가려지는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까운 것이 가려지지 않고 멀리까지 이렇게 밝으면, 다시 말하면 침륜지참과 부수지소가 멀리까지 이렇게 드러나면 그것이 밝은 것이다. 그러니까 멀리까지 이룬다고 말할 수가 있을 뿐이다. 불행하는 그 침륜에 참 스며들고 퍼져나가는 그러한 참원과 다른 사람 헐뜯는 흉보고 헐뜯는 그러한 일과 그 다음에 피부로 느껴지는 그러한 어떤 그 하소연 같은 그것도 다른 사람을 헐뜯고 자기를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그 밝은 사회가 멀리까지 퍼져간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라. 그 다음에 7장 넘어가서 자공이 문정한데 자왈 족식 족병이면 민이 신지의리라. 자공이왈 필부득이 거엔된 어사삼자에 하선일이 있고 왈 거병이니라. 자공이 또 말하 자공이왈 필부득이 거엔된 어사이자에 하선일이 있고 왈 거식이니 자고 개유사언이와 민무신 불이이니라. 이 공자의 결론에 말씀하십니다. 그 정치에 대한 물음, 이게 이제 유교는 사후의 문제는 모르니까 우리 넘어가지 말고, 또 생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귀신의 세계, 신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말을 거기는 아끼셨고 했으면서,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건 현실적인 거는 정치적인 방법밖에 이제 그것이 가장 좋은 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의 인격을 갖추는 일, 그러니까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사회를 아름답고 훌륭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서의 정치. 그래서 정치 문제를 중요시한 거예요. 유교는. 그러니까 이상적 사회를 사후나 이런 데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상적이고 훌륭한 나라가 훌륭한 세상이 되려면 바로 정치의 핵심적인 그 내용을 거기다 둔 것이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물은 것이 여러 군데 나와요.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는 정자는 거기에 대해서 정자는 정해라. 정치는 바른 것을 얘기한다. 바를 정자로 바꿔서 얘기한다. 정자는 정해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정이다. 정민, 바르게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정치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1장에 보면 11장에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숫자를 연필을 쓰든지 써놓으시면 좋은데 12쪽 그러니까 216쪽에 두 번째 줄에 가운데 줄에 동그라미 돼 있는 그 재경공이라고 한다고 그거 찾으셨죠? 네. 재경공이 문정어 공자한데 여기도 정에 대해서 물었어요. 재경공은 제 나라의 봉건 군주죠. 제 나라는 역시 노나라 동쪽편 연나라 제나라가 이제 동쪽에 있는 그 경공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군주의 호칭인데 제나라 경공이 문정어 공자한데 공자에게 늘었자 어자는 전치사 공자에게 정치를 물은데 그 이제 동사가 먼저 오고 목적어가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하는 그런 전치사와 공자에게 정치를 물은데 공자가 그냥 말이 아니고 대화래요. 이건 군주에 대해서는 대자를 써서 제자들이 하고 대화할 때는 대자를 안 쓰고 대는 응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높은 사람한테 대답하는 말이에요. 그냥 말은 그냥 가르쳐서 하는 말이에요. 공자대화 뭐라 하냐면 군군심신 부부자자니라. 여기에서 재경공이 물으니까 정치에 대해서 물으니까 정치 공자께서는 군군심신 부부자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자가 누구예요? 어떤 제자예요?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 자공은 10철의 국문 10철 10명의 대표적인 제자에 속하는 것이 그러한 제자인데 자공의 이름은 성은 단목 끝단자 나무목자 단목 단정할 때 단정할 단 설립 옆에다가 묘산하고 마리한세 단목 나무목자 그 다음에
하사품해서 위에서 아랫사람에게 뭐를 주는 줄사자. 줄사자는 조갑해변에 날일하고 한일하고 그 다음에 말물자. 바꾸력자가 아니에요. 사자는 아마 그렇게. 단목사인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은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족식, 족이는 발족자인데요. 여기서는 발이란 뜻이 아니라 발을 들여놓을 만한 여유 이런 뜻에서 풍족하다, 부족하다, 만족하다 할 때 족자를 쓰잖아요. 그 족자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풍족한 먹을거리, 족식. 그 다음에 족병, 외적을 막을 만한 충분한 군시설, 군대 이런 얘기입니다. 방위력. 그러면 민이 신지의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먹을거리 그 다음에 국방해서 잘 다스리면 백성들이 그것을 믿을 것이니라. 그러면 정치는 말하자면 경제,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국방.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제 민심지, 백성이 믿어야 하는 것, 믿고 따라야 되는 지도자를 믿고 따라야 하고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하리라. 그래야 하리라. 민이 신지리라. 백성들이 믿을 것이리라. 것이다. 믿을 것이다. 그리고 자국이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제일 중요하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필, 부득이. 우리가 부득이라는 말을 쓰죠. 부득이해서 필, 반드시 꼭 부득이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거자는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제거하다. 제거할 때 제자 덜 제자 갈 것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라고 하는 건요, 그는 간다는 뜻이 아니라 제거한다면.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만부득이해서 필부득이 부득이해서 꼭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어사에 어는 전치사 뭐뭐에 여기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 세 가지에서 이 삼자는 이사자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필부득이 꼭 부득이해서 버려야 될 게 있다면 하선인이 있고 어느 것이 먼저 말하면 버려야 되느냐 빼놓는다면 중요도로 말하면 제일 덜 중요한 게 뭐냐. 근데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물으니까 거병이니라. 그러니까 군대는 부득이하면 군대는 없어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족식, 족병, 그 다음에 민심, 백성의 믿음 이 중에서 부득이해서 덜 중에서 부득이해서 먼저 버려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을 먼저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군대를 먼저 포기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군대는 이제 말하자면 백성들이 먹고 잘 지낼 수 있고 또 백성들이 정부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따라서 해주면 그러면 외적의 침략을 해서 갑자기라도 침략을 당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막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일 덜 중요한 거는 병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궁이 필부득이 똑같은 말입니다. 부득이 꼭 부득이해서 부득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를 또 버린다면 어사이자에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꼭 버려야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발휘하겠습니까? 해야 합니까? 공자 말씀하시길 거식이니라. 아니 먹는 것이 경제가 그 다음에 거식이니 자고 왜 그러냐는 얘기는 여기서 자고 개유사언이와 민무신 분립이니라. 자고로 이제 우리가 자고로 쓰는 말입니다. 옛날부터 다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다 죽음이 있는 거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무신 분립이니라.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면 성립되지가 않는다. 나라고 뭐 국가고 정부고 서지가 않는 거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말이야. 지금 정부에 꼭 필요한 말이야. 지금 맞는 말. 지금 정부에 맞는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하고 이제 조금 옛날은 그러니까 사회가 덜 복잡하니까 정치에 대한 것도 이게 지금 요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바르게 된다. 이게 이제 바를 정자가 이게 목적지고요. 바른 곳으로 이쪽에 등걸으면은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손수자 밑에는 손수고 저건 지휘봉이거든요. 지휘봉을 가지고 이제 바른 대로 인도해가는 것이 정치다. 그런데 지금 서구의 정치로는 여기가 바른 사람이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 한 거예요. 공자 유교는. 그러니까 덕치를 주장하는 덕치. 도덕 정치가 우선적인 거죠. 안 되는 건 그래서 안 될 때는 이제 패도 정치, 정치를 해서 무력으로 또는 힘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도 강제 힘이거든요. 그 법을 통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인도하는 건데 그러려면 그걸 또 가르쳐야 되거든요. 법만 앞세우면 몰라서 법을 범하거든요. 범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의 정치로는 보민, 백성을 보호한다. 보민, 그 다음에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보호하는 것은 이제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먹고 살도록 기를 자 양민. 보민, 애민, 양민, 그 다음에 무슨 민? 교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르칠 때 백성을 가르쳐주고 인도를 해야지. 법만 앞세우면 법은 내용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면은 법을 가르쳐주고서 그걸 지키라고 해야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법치, 서구의 정치로는 법치예요. 근데 유교적인 바탕의 동양의 정치 이론은 도덕 정치다. 이제 그런 점에서 서구의 이제 사회가 복잡하면 서구적인 법 이론이 필요하긴 하지만 법만 중요하고 인격이 중요하지. 그리고 인격이 안 된 사람이 법망만 피해서 대통령을 한다든지 뭐 인기 발언해가지고 그냥 표를 얻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법만능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법은 하나하나 전부 행동을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들고 그렇죠. 인간이 된 인격자가 지도자가 되면은 법이 있어도 필요 없는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그런 점에서 일장일단이 있지만 서구는 인격은 둘째치고 법에만
법에만 이렇게 잘 되면 상관없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말하면 도덕정치의 장점을 살리고 그 다음에 법은 부수적으로 그 다음에 필요한 하나의 요건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서구회로는 말하자면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파워로 봤기 때문에 그 파워를 나눠 가져야지 혼자 가지면 하나만 혼자 가지게 되면 독재가 된다. 홀로 독재니까요. 이제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는 그런 하나의 근데 삼권 분립 가지고 지금 안 되잖아요. 삼권 분립이 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입법권이 지금은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소불위하고 뭐 국회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사법부 거기에 그냥 그 입법부가 워낙 강하니까 그냥 거기에 끌려갈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정치를 그러한 권으로 보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 물론 사회가 이제 유지는 되겠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인격자가 지도자가 되고 모든 국민이 인격을 갖추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평화로운 법이 없어도 사회가 유지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유교에서는 그 이상적인 세계다 이렇게 보세요. 죽어서 천당이 아니라 이 현실적으로 그러한 훌륭한 세상을 그래서 여기서 분립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말하자면 나라가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무신이면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성립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신 분립. 근데 정치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인격적인 도덕 정치 근데 그러니까 사회가 복잡하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은 법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법보다 앞세워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법이 필요는 아닐 것이다 이런. 근데 그러한 법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도덕 정치를 중요시해 인격자를. 그래서 성인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원칙도.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은 군자가 되게 되고 군자와 같이 인격체로 그러한 나라면은 왕도 정치, 왕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먹을 것 보호하고 먹을 것 만들어주고 양민, 보민, 애민, 교민을 해야 그런 쪽에서 이제 유학이 여기서도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 음식 먹는 거 경제도 분립이 아니라 잘 성립이 되면 나라가 서면 그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말하자면 믿음을 가지고 말하자면 국가의 말하자면 성체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무신분립에 입각해서 정제나 국방도 보완할 수가 있는 거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감사하신 거예요. 그 나머지는 믿음이 후에 또 다시 일으킬 수가 있는 문제고, 국방부 강화할 수 있고, 또 이제 경제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이게 인간의 오복을 옛날 오복을 보니까 일활 수요, 이활 부요, 두 번째가 부더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옛날에 기억해둔 겁니다만, 그 다음에 3활 강령, 건강, 그 다음에 4활 유호덕, 도덕적인 인품을 갖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고종명. 고종명이 뭐냐면 죽음을 어떻게 비명에 가지 않고 제 명대로 편안하게 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부로 이렇게. 이 현대오복은 뭔지 아세요? 현대오복? 현대오복. 건강. 거의 비슷해요. 근데 현대오복에는 수라고 안 하고 건강. 건강하면 수는 자연으로 따르니까 건. 그 다음에 이제 혼자는 행복할 수 없다. 누구가 있어야,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배.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물. 건배, 재.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늙어서 노후를 지내는 건 아주 불행한 거죠. 그것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재사, 일사자. 그 다음에 친구 없으면 또 그것도 말하자면 복이 없는 거예요. 친구를 갖는 것도 복이다. 그래서 현대 오복은 건배 재사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배운 거 한번 집에서 많이 읽어보세요. 쉬었다 하겠습니다.